이 고흐는 사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림을 참 좋아했고요. 네. 그래서 밀레 그림을 평생에 두고 가까이 자주 따라 그렸던,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아흘르 옆에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도 네. 밀레 그림을 모사하면서, 즉 자기 스타일로 그려내면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 그럴 만큼 밀레는 대단히 고흐에게 있어서는 뭐 멘토 이상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그림의 같은 구도지만 굉장히 이 화가가 어떤 시점으로 그려냐의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일단 밀레의 그림은 좀 고흐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네. 느낌이고, 뭔가 이렇게 원숙한 느낌인데, 사실 89년이면 고흐의 후반기 작품이거든요. 네. 고흐는 1890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 고흐 자기의 스타일이 확립된 후의 그림이에요. 누가 봐도 고흐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붓터치감하며 색감하며. 그렇죠. 이게 뭐 방사선 형태의 뻗어가는 빛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인데, 고흐는 평생에 두고 이제 밀레를 많이 따라 그렸는데, 요 네. 그림 말고 네. 하나 더 아마 보시면 아실 만한 그림이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정오 낮잠이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 그림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이 그림도 같은 주제를 갖고 네. 거의 이제 보고 따라 그렸을 네. 그림인데, 뭔가 1890년대라고 하니까 거의 죽기 직전에 남긴 네, 그림인가요? 1890년 7월쯤에 이제 죽었으니까 아마 그 직전이고, 아마 조금 전에 그림하고 그 직후에 아마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품을 보니까요,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이렇게 탁 찍어낸 그림 같이. 네. 지금 두 작품이 다른 두 화가가 그렸지만 방향이 좀 달라요. 그렇죠. 다 똑같은데 약간 방향만 다르죠. 왜 그럴까요? 객관식으로. 밀레의 그림이긴 하지만 천재와 고흐가 그렸다. 티내려고 그런 거지 않을까요? 좀 일부러 다르게 그렸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시절에는 사실 그 프랑스와 밀레는 이제 죽고 난 후인데, 사실 두 명이 얘가 살아 있을 때 살아 계셨었어요. 밀레가 살아 계실 때 이제 고흐도 살아 있긴 했었지만, 그렇죠. 둘이 만난 기록은 없어요. 정말요? 실제로 만난 기록은 아마 직접 만났으면 고흐가 엄청 편지 썼겠죠. 내가 오늘 밀레를 만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흐가 밀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느껴져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정말 작품으로만 소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요즘처럼 뭐 사진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대체로 그림을 접하는 것은 이제 판화로 접했거든요. 아니면 직접 보거나. 근데 아마 고흐는 이 프랑스와 밀레의 이 그림을 판화로 접했나 봐요. 판화는 이제 왼쪽으로 바뀌니까. 판화를 찍으면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요 방향으로 그려진 판화를 보고 고흐가 아마 따라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아마 그렇게 강하게 추측이 되네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면 다른 작품들은 다 똑같이 거의 그렸는데 이 작품만 다르게 그렸다면 유독 반대 방향으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판화를 보고 그려서 그런지 않을까. 뭐 밀레는 특히 인상파 화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드 모네, 까뮤 피사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흐가 있고요. 조금 더 시대를 지나면 바로 그 살바도르 달리라는 달리까지 가는데요. 사실 달리의 그림을 보신 분들은 조금 의외다 싶을 거예요. 왜요? 달리는 뭐 초현실주의라 그래서 굉장히 기괴하고 한눈에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을 주로 그리는데, 과연 그러면 어디에 그 달리는 만종의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저도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달리가 왜 이 그림에 영향을 받았을까? 근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따뜻한 풍경인데, 요 발 밑에 이 아내의 발 앞에 보면 감자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지금 만종 표시 옆으로 딱 보이는데요. 보이시죠? 저기 남편 뒤에는 사실 괭이가 있어서 이제 땅을 파서 이 감자를 캐서 이렇게 담아뒀고 그걸 여기 쌓아서 여기다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 그냥 참 따뜻하다 이렇게만 보이지만, 남편이 땅을 파고 아내 앞에 바구니가 있으면 이 수레가 있고, 이걸 약간 또 불안하게 해석을 하면 마치 자신의 아이가 죽어서 이 아이를 묻으러 오고 묻고 난 후에 기도하려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그 달리가 여기에 관한 책도 하나 썼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실 이 만종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제 복원을 하려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밀레가 원래는 요 바구니가 아니라 다른 약간 사각의 형태를 그렸다가 그 위에 덧그린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렸던 사각의 형태가 아마도 죽은 아이가 담겨 있던 게 아니었을까. 영화 사망률이 지금과 비교 안 되게 뭐 6명 중에 뭐 2명이 살아남는 시대였기 때문에 달리는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 네. 달리라는 사람이 화가가 네. 이런 뭐 밀레의 이런 유명한 그림을 자기만의 어떤 시선과 해석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어쩌면 그의 개성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고우와 달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밀레를 존경하고 따라 그리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고, 하나의 더 공통점이 뭐냐면 네. 둘 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빈센트 반 고흐는 네. 고흐가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네. 달리도 마찬가지 경우였던 거죠. 2년 전에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장기 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묘지를 항상 보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어릴 적에. 착각에 빠질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할 그 필요했던 거여서 네. 이렇게 따사로운 그림을 아마 고흐는 그 밀레의 어떤 평온 이런 거에 끌렸던 것 같고, 달리가 바라본 이 풍경은 네. 당시 참혹한 농가의 어떤 현실을 고발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